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전일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시간에서 사실상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죠. 당연히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오늘 기준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대단한 성공이 됐고요. 뭐 시초가 대비해서도 지금 25,850원 대비 11,500원, 1,500원이면은 뭐 상승률이 6% 가까이 되죠. 그리고 59,000원 대비해서 지금 3,500원이면은 5% 수준이 됩니다. 시가총액 8조, 시가총액 13조짜리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꺾여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했는데 4, 5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훅 들어올렸다가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면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전량 차익 실현이죠. 뭐 기존의 교육용으로 문자 발송된 내용을. 그다음 휴마제스 오늘 15,000원 시초가 밀렸다가 시초가 회복 쭉 뻗어 올라가 상한가야. 그리고 상한가에서 이탈돼서 전량 차익 실현이죠. 17,000원 이탈됐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스틸이 오늘 뭐 어떻게 됐나요? 뭐 신스틸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거래 자체가 19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들인 게 1,500만 주, 택도 없죠. 얘는 뭐 쳐다도 안 봤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 휴마시스에 대한 부분이 상한가까지 나왔으니까 가장 수익이 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섯 종목을 들여도 실질적인 자금에 대한 베팅은 카카오뱅크나 페이를 하시게 되죠.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13조짜리 또 8조 3천억짜리. 근데 전문가랍시고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또 연세 있어도 똑같아요. 본인들 매매에다 다 까먹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산, 여러분들 전체에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그냥 뭐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그 등락률에 대해서만 마케팅만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실패가 되더라도 그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그런 변동성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음봉으로 미끄러지더라도 주봉으로 대처하면서 전략을 잡아가는 거고, 아시겠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고 그다음에 이슈 범위가 어느 정도 그 이슈가 잘 맞아 떨어질지 형성이 되어질지 그런 내용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보도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표 작업 뭐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보도 자료 보시면은 어제 이제 공시 나온 게 경영권 분쟁이죠.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휴마시스 시간의 상한가 화면도 이제 좀 잘라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잘라서 원고로 가져갈 겁니다. 1월 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17시 27분에 이게 금융감독기관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이게 미리 제시가 돼도 시간을 조절해서 냅니다. 뭐 장중에 낼 때도 있고 뭐 장 끝나고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민감한 이슈다 그러면 이제 막 끝나고도 내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이제 준비되어 있던 보도 자료가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찌 됐든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 채권자들이 뭐 소송을 걸었네 뭐 어쩌고저쩌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주주명부를 내놔라. 주주명부를 내놓으라는 거는 주주명부를 보고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갖고 있는지 보고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라고 이제 뭐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뭐 어찌됐든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인 거죠. 어떤 펀드멘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 심리고 그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주가를 건드려 보려는 그런 아주 세력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지분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평균 단가 수준까지의 흐름, 그 흐름을 더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기대 요인, 심리적 기대 요인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결론은 하염없이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 나서 이제 띄워놓고의 흐름이 됩니다. 아마도 뭐 이면 물량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뭐 그들만이 아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핑거 스토리 방송할 때도 깜짝 놀랐던 게 분명히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을 딱 이틀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날 이틀, 여기까지 이틀 이외에는 어디서 사셨던 다 손실입니다. 대부분 위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가 우리처럼 기계적으로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쫓아간 거잖아요. 뉴스 보고. 그리고 사라니까 산 거잖아. 다 손실이야, 다 손실. 줄거들인 밑으로 내려왔다고 손실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다 손실이라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거래 터질 때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터질 때만 차익 실현하고. 뭐 우리 주도주도 매매가 아주 원활하시다면은 그렇게 대처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주들은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을 보고 대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거래가 어떤 이유에서든 진단 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은 거래가 터진 날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보는 것이지, 경영권 문쟁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주가가 시간에서 뭐 갭상승 나오고 뭐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될 줄 누가 아냐고. 상한가로 마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 이슈 가지고도 자기 자산이 있는 분이 뭐 장난을 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혼자서 장난을 칠 정도다? 그건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가장 매매가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은 그러한 흐름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은 사실은 구린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보면 꼭 문제가 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그건 뭐 별개 문제고 이렇게 거래 터지는 날만 볼 수 있다. 그럼 거래 터지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것도 뭐예요? 뭐라 그래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 터졌다. 정신 나간 거죠, 그것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에는 들어와야 시장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기준은 어제 그래서 슈마시스의 거래량을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그것도 교육이에요.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면 오늘 기준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시간에서 21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에서 21만 주 터지고 그리고 나서 21만 주를 3으로 나누면 7만 주죠. 7만 주 곱하기 100 그럼 700만 주인데 7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마감 때까지 기준 잡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런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